자, 일단 좀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도 절반이 여학생들인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리스크인 거를 너희도 알지, 그지? 이게 분명히 뭐가 잘못돼가고 있고 이런 내용을 좀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것도 뭐 내 영상을 봐주는 구독자를 위한 일이라고 봐. 저번에 메디컬 떡상 해가지고 이제 2030이 막 수능판 막 복귀하고 막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반응이 있었어, 그지? 그 영상 이후로 뭐 뉴스들에서 스카이 자퇴생이 뭐 역대 최다가 나왔다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메디컬 의치한 약수에서 이제 약을 맡고 있는 약대의 TO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일단 지난번 메디컬 영상에서도 살펴본 적 있는데 이제 늦가기 수험생들이 의치한 약수 진학을 위해서 수능 시험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이 점점 커지고 있지, 그지? 입시라는 거는 경쟁이잖아, 경쟁. TO는 한정이 돼 있고 한정된 파일을 두고 경쟁하는 이제 우수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요즘 트렌드야. 근데 이제 그 경쟁해야 될 파이가 누군가한테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 지점이 바로 약대 정원 논란이 출발하게 된 지점이거든. 전국 약대 정원 1743명이 있는데 여대 정원이 이제 320명, 18.4%를 먹고 들어가게 되고 입시생들이 특히 좀 선호하는 인서울 정원이 578명인데 아까 말했던 여대 정원이 320명이 다 인서울에 있어. 그래가지고 320명이 여대 정원이라서 인서울 약대의 여대 정원이 한 55%가 조금 넘거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남은 뭐 1423명, 그지? 인서울에서는 258명에 대해서 남자에 대한 뭐 최소한의 인원수를 배정한다는 내용도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공학학교에 대해서는 남자만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대에 갈 수 없는 남성이나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심지어 전체 정원에서 이제 수시 모집이 989명이거든. 인서울은 348명인데 정시 수험생한테 열린 정원이 전국 235명, 인서울 149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인서울 약대에 남자 정시 수험생이 쓸 수 있는 TO 자체가 전체 TO의 25.8%라는 거지. 근데 이 25.8%도 여대 약대가 아닌 것 뿐이지 25% 안에서도 경쟁을 해야 돼. 공대 약대를 지원하는 여자 정시 수험생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뭐냐면은 성별이라는 요인 하나로 약대를 희망하는 수험생 상당수의 이제 경쟁률, 합격률, 정원 구성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특히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뭐 어려운 계층이나 좀 나이가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근데 내가 뭐 여기서 그렇다고 여대 TO 다 없애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야. 모든 게 다 그렇듯이 줬다 뺏는 건 애초에 힘들기도 하고, 그지? 여대에 있는 약대에서 좀 오랫동안 축적해온 약학 관련 데이터, 연구 성과, 노하우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리고 애초에 예전에 70년대, 80년대까지는 여대 말고 남녀공학인 학교에서도 약대 지원자랑 졸업생의 상당수가 여자였어. 그리고 내가 TO 없애자는 것도 아니야, 지금. 네, 하지만 엄연히 사회는 계속 변화를 하고 있잖아, 그지? 예전에는 뭐 약사 원툴이었던 약대 졸업생들의 진로도 뭐 셀트리온 아니면 뭐 삼성바이오, SK 바이오사이언스 세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제 제약회사들이 생기면서 좀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거든. 계속 사회는 변하고 있는데 예전의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모집 제도 그리고 정원을 유지하는 게 맞는가는 한 번쯤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 이제 의료계열 이제 입학생 정원이 20년째 동결 중이니까. 근데 얘들아, 일단은 너희가 이렇게 화낼 필요도 없어. 왜 화낼 필요가 없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에 여대가 아닌 다른 약대를 통해서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대 약대 존재 가치도 인정한 적이 있거든. 근데 이게 뭐 내가 납득이 되진 않아. 납득이 되진 않는데 그런 이유들을 다 빼고 보더라도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 예전에 있던 뭐 간통죄라는 거 아니야, 혹시? 옛날에 그런 게 죄였어. 그러니까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다시 뒤집는 데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 이슈를 관심 있어하는 이제 너희 수험생이나 이제 현 고등학생들이 실제 입시를 할 때까지도 가능성이 아쉽지만 없어 보여. 나는 제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변화가 필요한 것도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변화가 뭐 여대 약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자는 급진적인 방향이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대 약대가 가지고 있는 뭐 약학 관련 데이터들, 그다음에 연구 성과나 이제 노하우 전부 이제 날려버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현존하는 정원 문제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무작정 그냥 여자 약대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무조건적으로 여대 약대를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양극단의 의견이 다 부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뭐 황희정승처럼 뭐 이제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대안이 뭐냐 이게 아니라 나한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무슨 해결책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 현업에 계신 분들이 뭐 조정을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생각해 보는 걸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떠오르긴 해. 첫 번째, 약대가 만약에 수요가 좀 늘어나가지고 이제 신규 티오가 생길
생긴다면은 100% 남녀공학학교에다가 배정을 하는 거. 사회에서 요구하는 약대 졸업생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지? 보건의료계열 입학생 정원 조정할 때 약대 TU를 이제 남녀공학교에다가 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 이제 기회를 조금 더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 폐지된 있지? 재활용해가지고 좀 수요를 조금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 뭐 이도 저도 싫으면은 뭐 여대 안에 있는 약대 이제 분교 형태로 만들어서 뺀 다음에 캠퍼스 밖으로 빼가지고 뭐 약대만 공학으로 만들던가. 가능할지 여부는 뭐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 그지? 어쨌든 뭔가 변화가 필요하긴 하다. 그리고 이거 뭐 다 뭐 귀 막고 이렇게 막 안 들리는 척하면 안 되고 누군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오늘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또 내가 의미 있는 주제 가져올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고. 지금까지 땅우쌤이었어. 유바.